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초저습 환경용 고효율 히트펌프 제스필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초저습 환경이란 상대 습도가 0에서 5% 이하로 유지되는 매우 건조한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반도체 제조, 배터리 생산, 의약품 보관, 정밀 광학 등 고정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제품의 품질, 수명, 공정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초저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 습도가 1% 미만이 되면 상대적인 개념보다는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노점 온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분 함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초저습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데시컨트 휠, 즉 제스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리카겔, 제올라이트 같은 고흡습성 물질을 이용해 공기 중 수분을 흡착하고 이후 가열을 통해 재생하는 구조로 반복 동작합니다. 공정은 크게 4가지 공기 흐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프로세스 에어. 둘째, 수분이 제거된 드라이 에어. 셋째, 제습제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리제너레이션 에어. 마지막으로 가열을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에어 히터와 그 배출인 모이스트 에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환되며 지속적으로 제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제올라이트와 실리카겔 2가지 대표적인 제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올라이트는 타입 1 등온 흡착 곡선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아주 낮은 습도 조건에서도 수분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흡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습 환경, 즉 상대 습도가 0에서 20% 정도인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실리카겔은 타입 3 등온 흡착 곡선을 가지는데 이건 중간 정도의 습도, 대략 20%에서 60% 사이에서 흡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리카겔은 좀 더 습한 환경에서 제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흡착 용량을 보면 실리카겔이 약간 더 많은 수분을 흡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올라이트는 낮은 습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분을 잡아내기 때문에 초저습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온도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올라이트는 약 150도에서 200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생할 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반면 실리카겔은 약 100도에서 15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재생이 가능해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지금부터 데시컨트 휠 파생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HPDW, 즉 히트펌프 데시컨트 휠 시스템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문제 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데시컨트 휠 시스템은 재생 공정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데시컨트 휠 파생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중 HPDW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시스템은 AHPDW, 즉 액티브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휠입니다. 이 시스템은 데시컨트 휠의 외부 히터와 열 교환기를 조합하여 구성되며 실내 공기와 외기를 함께 활용해 제습과 공기 처리 성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히터를 이용해 재생 공기를 가열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HPDW보다 시스템 구조는 단순하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낮은 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데시컨트 휠, 줄여서 PDW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 흐름만으로 제습과 재생을 수행합니다. 외기와 실내 공기 간의 열 및 습기 교환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기 조건에 크게 좌우되며 제습 성능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운전이 불안정하고 재생 없이 제어 가능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시컨트 쿨링 시스템, 즉 DCS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데시컨트 휠의 간접 기화 냉각 장치, 다시 말해 Indirection Evaporative 쿨러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제습과 냉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외부 히터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중복 냉각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렵고 고온 건조 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시스템은 투스테이지 데시컨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습휠과 냉각 코일 등 두 개의 제습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정밀한 제습 제어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초기 설비 구성비와 유지 관리 비용이 모두 높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큰 편이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핵심인 HPDW, 즉 히트 펌프 데시컨트 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데시컨트 휠과 함께 히트 펌프, 예를 들면 응축기와 증발기 등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냉방과 제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히트 펌프를 활용해 재생 공기를 가열함으로써 외부 히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HPDW 시스템은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 팽창 밸브로 구성된 히트 펌프 사이클과 제스필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베포레이터 1은 공급 공기를 냉각시켜 수분을 응축해 1차 제습을 진행하고 이베포레이터 2는 남은 열 회수 또는 온도 제어를 담당합니다. 히트 리커버리 컨덴서는 재생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하며 히트 펌프의 고온 공기를 제습필 재생에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냉방과 제습을 동시에 수행하며 높은 효율을 달성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HPDW의 실제 여름과 겨울 운전 데이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절대습도 기준으로 입구 대비 출력 AH가 여름에는 약 22.1g/kg에서 2.83g/kg, 겨울에는 6.6g/kg에서 1.7g/kg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HPDW 시스템이 계절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제습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프로세스 공정과 리제너레이션 공정 모두에서 열 회수와 제습 성능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매우 높은 효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재생온도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제올라이트를 재생하려면 150도에서 200도 이상의 열원이 필요해 일반적인 HVAC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공정을 위해 여러 개의 데시켄트 휠이 필요해져 시스템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제습과 재생을 나누는 다단계 구조를 설계하고 저온 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흡착제 조합도 개선합니다. 1단계에서는 중간 습도에서 효과적인 실리카게, 2단계에서는 낮은 습도에 강한 제올라이트를 사용해 전범위 습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합니다. 셋째, 잔열과 냉각 부하까지 재활용하여 시스템의 COP, 즉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작고 더 효율적이며 저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HPDW 시스템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Full Section Descent Wheel SFDW 구조를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FSDW는 하나의 회전일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2단계 제습과 2단계 재생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휠 안에서 다단 처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재생에 필요한 열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회수해 사용할 수 있어 저온 폐열 기반 운전도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절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FSDW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제습 영역에서는 외기 중 수분이 흡착되고
제수프 냉각 영역에서는 온도 상승한 공기를 다시 냉각하여 실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 재생 가열 영역에서는 축적된 수분을 탈착하여 네 번째로 재생 후 냉각 영역에서는 배출 전 고온의 공기를 냉각시켜 열 회수를 유도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열이 무조건 외부로 방출되기 전에 시스템 내부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 효율이 극대화되고 후단 냉각기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의 연력학적 기반을 사이클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 사이클과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의 브라이튼 사이클의 1번에서 2번은 등 엔트로피 압축으로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합니다. 2번에서 3번은 등압 가열로서 외부에서 열을 받아 온도가 증가하고 3번에서 4번은 등 엔트로피 팽창으로 터빈 등에서 일로 변환되며 온도와 압력이 감소합니다. 4번에서 1번은 등압 냉각으로 열을 방출하고 초기 상태로 복귀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시는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효율을 가정하는 이론적 모델입니다. 1번에서 2번은 등온 압축으로 일정한 온도에서 압축하며 2번에서 3번은 단열 팽창으로 외부와 열교환 없이 팽창하며 3번에서 4번은 등온 팽창으로 일정한 온도에서 팽창하고 4번에서 1번은 단열 압축으로 외부와 열교환 없이 압축합니다. FSDW 시스템은 브라이튼 사이클처럼 현실적인 작동 조건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내부 열 회수를 통해 카르노 사이클에 근접한 이상적 효율에 접근하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데시켄트 쿨링 시스템이 공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나타난 건스트 선도입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 과정은 각 지점 간의 공기 상태 변화와 연력학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1번에서 2번으로의 과정은 데시켄트 제습 단계입니다. 공기 중 수분이 흡착되면서 습도는 낮아지지만 흡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온도는 상승합니다. 이 과정은 습도 제거와 온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면서 공기는 냉각됩니다. 이때는 수분 변화는 거의 없고 주로 온도만 떨어지면서 쾌적한 실내 공급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3번에서 4번은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고 다시 환류되는 과정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거의 일정하고 이 상태는 쾌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실내 공기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단계는 데시켄트 효율 재생, 즉 흡착제가 다시 건조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고온의 재생 공기가 필요하고 흡착된 수분이 외부로 방출됩니다. 이처럼 이 시스템은 습도와 온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고효율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리카겔과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2단 제스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실리카겔과 제올라이트의 등온 흡착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흡착제가 온도와 습도 조건에 따라 수분을 얼마나 흡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축을 설명드리면 X축은 수증기 분화, 다시 말해 공기 중 수분의 농도이며 Y축은 흡착된 물의 양, 즉 흡착제 1g당 흡수한 수분의 그람 수치를 나타냅니다. 먼저 실리카겔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런 완만한 곡선은 타입 3 등온 흡착 곡선이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같은 습도 조건인데도 온도가 낮을수록 곡선이 위에 위치하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아래로 이동하며 흡착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증기 분압이 2kPa일 때 20도에서는 약 0.28g/g의 수분을 흡착하지만 60도에서는 절반 수준인 0.15g/g만 흡착합니다. 이것은 온도가 낮으면 흡착이 잘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흡착된 수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탈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실리카겔은 흡착과 탈착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60도에서 120도 정도의 열만 있어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고습 공기에서 빠르게 수분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제올라이트입니다. 이 곡선은 초반부터 수직에 가깝게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은 상태, 수분이 거의 없는 공기 속에서도 강하게 수분을 흡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곡선을 타입 1 증후 흡착 곡선이라 부르며 제올라이트는 정밀 제습, 특히 초저습도 영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흡착된 수분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해야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 두 흡착제를 조합하면 실리카겔이 먼저 고습 구간에서 빠르게 수분을 제거하고 제올라이트가 남은 수분을 초저습 수준까지 정밀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재생 시에는 실리카겔을 사용한 열을 제올라이트에 이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열 회수, 즉 캐스케이딩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설계를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를 30에서 50%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COP 향상과 흡착제 수면 연장 효과로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BDW와 FSDW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특히 FSDW는 제습과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므로 외부 열 의존도가 낮고 저온 폐열 활용도 가능해지며 전체 에너지 소비를 25%에서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FSDW의 시스템의 운전 조건에 최적화하기 위한 수학적 최적화 모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모델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둘째로 제습량 최소화, 최대화, 그리고 셋째는 총 운영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이 세 요소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휠 회전 속도는 10에서 30rpm 사이로 설정하고 재생 온도는 사용되는 흡착제에 따라 달라지며 실리카겔은 60에서 120도, 제올라이트는 150에서 200도 구간입니다. 공기 유량은 초당 1에서 1kg이며 습도비 제거량은 최소 0.002kg/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한 뒤 다중 목적 최적화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페트로 최적화를 도출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최적 운전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제안이며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습 성능, 그리고 운영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최적 운전 파라미터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초저습 환경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히트펌프를 적용한 HPDW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제습이 필요한 환경에 적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Full Section Descent Wheel, 즉 사구간 흡착 휠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구조적 단순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휠의 작동 메커니즘을 연력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공정에서의 온도, 습도 변화가 전체 시스템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올라이트의 높은 흡착력과 실리카겔의 낮은 재생온도 장점을 결합한 2단 흡착제를 사용하는 FS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흡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HBDW와 제안한 2단 흡착제 기반 FSDW의 성능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우수성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2단 흡착제 FSDW 시스템에 다목적 최적화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제습 성능,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운전 조건 도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